자, 오늘 12월 20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이 있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심리가 슬슬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96% 거의 뭐 2%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일단은 일본이 많이 일본이 많이 빠졌죠. 일본이 오늘 실질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장기 금리 목표치를 0%로 유지를 하되 금리 변동폭을 종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단이 종전에 0.25에서 0.5로 올라간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0.25 올라가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통화 가치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엔화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1%의 이자를 줬는데 예를 들면 1.25%의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의자가 높아지니까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화의 환율이 3.5%나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지금 3.52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엔 돌파한다고 뭐 BOJ에서 달러를 막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환율이 빠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죠.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꼭 악재일까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받아들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유동성을 줄여서 돈을 시장에 있는 돈을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들은 부담이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일본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인 겁니다. 환율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의 환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도 급락을 해서 12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환율이 되게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환율이 1500원 넘어가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그 추세적으로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통화를 해외로 그 가져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지금 반대죠. 계속 환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외국에 있는 통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겠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1%씩 올린 게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뭐 0.75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만 안 올렸던 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일본 경기가 저렇게 인플레이션 심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1%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분봉을 한번 봐볼까요? 분봉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는 견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다음날 미국 선물 지수는 그래도 멀쩡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1% 넘게 하락하니까 같이 동반 하락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기초 차트가 넘어가지가 않네요. 오늘 이 인베스팅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차트를 키면은 차트가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뒤에 분목만 볼게요. 그러면요. 보면은 지금 5분봉을 봐볼까요? 5분봉을 보면은 이제 넘어갔네요. 추워서 인터넷이 느린 건가? 추워서 인터넷이 느려질 수도 있겠네요. 5분봉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기 쉬운 분봉 차트로 볼게요. 보시면은 자 9시입니다. 시간도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옆에 이상 광고도 띄어 있으니까 오늘 9시입니다. 9시에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12시쯤에 일본에서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우당탕탕탕 미국 달러 지수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하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일본 증시는 떨어진다. 일본 증시 오늘 2% 넘게 떨어졌거든요. 일본 증시가 떨어진다. 일본 증시가 떨어지면서 달러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달러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장 끝나니까 오히려 되돌려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단기적인 이슈고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석이라는 게 있고 이런 이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루 급등했다가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음날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 떨어졌다가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다음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좀 시장이 무거운 것도 있죠. 그래서 떨어졌다고 보니까 잠깐 있어봐라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킹달러였죠. 킹달러. 전 세계의 돈을 미국에서 다 쓸어가는 게 문제였죠. 달러와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이 이자를 우리나라 원화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엔화의 가치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면 킹달러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게 아닌갑네 이러면서 도로 미국 선물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계좌를 보고 있으면은 또 분봉을 보고 있으면은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심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랑 아시아 시장 우당탕탕 무너졌는데 지금 유럽 시장 열렸거든요. 유럽 시장 별 문제 없어요. 유로 스토스 0.25% 정도 하락이고 뭐 독일 0.23, 영국 0.09, 프랑스 0.56 주요 국가 뭐 특별한 문제 없고 3%씩 빠진 건 러시아니까 러시아는 열외로 하죠. 러시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 달러 지수도 선물 지수도 지금 아까 제가 시황을 이거 쓸 때 0.33이었거든요. 0.15까지 올라갔어요. 잘하면 플러스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 흔들림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걱정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다가는 나중에 만약에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금 0.1까지 올라가는데 0.09까지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좋다고 따지죠. 그럼 내일 갭상승을 했어요. 그럼 오늘 던진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저기 이제 앵커 멘트 우리 고스란히 종목 할 때 앵커 멘트를 이제 보면은 대부분 뉴스를 보고 이제 도원이가 써오거든요. 김도원이가 써오는데 보면은 외국인 1,000억 팔았어요. 근데 이거 팔고 외국인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뉴스가 그랬단 얘기예요. 앵커가 그렇게 써왔단 얘기는. 1,000억이면은 이거를 이만큼 진짜 재밌는 거는 0.8% 1,000억으로 0.8% 밀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가지고 2,000억에서 최근에 12월 14일에 2,000억을 사서 1.3% 올려요. 그러면은 할인을 스스로 할인을 시키는 거예요. 주가를 할인시킨 다음에 저가에 다시 사면서 다시 들어올려요. 조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건 또 팔면서 밀어내리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방향성을 맞추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킹달러에 대한 우려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금리를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킹달러 때문이죠. 우리 워낙 환율이 계속 뛰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은 올라가요. 환과 원은 계속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창에 질문 주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고를 풀어요. 외화 보유고를 풀어요. 그러면 그때도 뉴스가 나왔죠. IMF 뉴스 나오면서 외환 보유고 부족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뉴스가 나와요. 수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고 있거든요.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뭘까요? 할인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주가는 선반영을 할 거예요. 주가는 언제나 6개월 선반영이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시면은 어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2300대까지 여기는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700선 정도에서는 지금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히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헤드앤 숄더가 충분히 2300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다만 여기서 이슈가 좀 필요하긴 하죠. 금투세 이슈 빨리 정리되면 금투세 이슈가 정리되면은 특히 코스닥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어요.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고 큰 손들이 돈을 안 빼도 되니까. 그러면 가파르게 오를 경우에 여러분은 못 따라갑니다.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 손실 보고 있었어. 근데 손실이 한 2, 3%까지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한 4, 5%까지 또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없잖아요. 항상 파동이잖아요. 2, 3%까지 줄어들었다 다시 4, 5%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10%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판다고요. 팔고 나서 몇 달 후에 보면은 소외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악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빠졌는데 중국은 당연히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중국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중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몇 프로가 빠졌죠? 오늘 상해 종합이 1.07%가 1% 빠졌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중국 확진자 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제대로 집계되면 더 빠져야 될 겁니다. 여기는 진짜 악재니까요. 근데 일본에서 환율 기준금리를 실질적으로 좀 인상한 게 이 정도까지의 악재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거 환율이 떨어지는데 환율의 최대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미국도 선물 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세게 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월봉상의 중요한 자리 60 월봉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은 반등을 줘서 12,000까지만 나스닥이 올라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들 주시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